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17일 제헌절 오후입니다. 오늘 토요일 보니까 윤석열, 최재형 각기 참 의미심장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 6월 29일 출사표 던진 이후에 오늘 7월 17일 그러니까 한 20일 만이죠. 오늘 광주 5.18 모욕을 참배하러 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대진년,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대진년 한 20여 명 거기서 온갖 악다구리를 다 쓰고 윤석열 총장에게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가운데 또 윤석열 전 총장을 갖다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거기서 맞고함을 지르고 심지어는 양쪽이 거의 물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아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야기한 제3의 길, 중도의 길을 가면서 그 일환으로 당초 6월 29일 출사표 던진 이후에 먼저 가려 했던 5.18 묘역을 그때는 대전 현충원으로 일단 행선지를 바꾸었죠. 그다음 이번에 7월 17일 오늘 드디어는 광주 5.18 묘역 같습니다만은 아마 광주와 제3의 길을 갖다 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하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을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뭔가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뭔가 본인으로 봐서는 마뜩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이야기를 그대로 빌자면은 보수, 중도, 심지어 탈진보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일단 지지를 처리한 사람들까지도 품어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정치판에서는 사실 금기시하는 겁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과 차가운 뜨거운 아이스크림 또 아주 차가운 펄펄 끓는 쌍화탕 이런 걸 갖다가 한꺼번에 엮겠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특히 평상시가 아닌 선거의 임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그와 같은 길을 갖다가 스스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광주에서 아마 윤석열 총장 아무리 배심이 두둑하고 또 그야말로 뚝심이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사실 내심 찔끔했을 겁니다. 광주 민심 물론 그 대진 학생들이 광주 민심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와 같은 분위기에 좀 아마 뜨악했을 겁니다. 반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감사원장 그만둔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했죠. 입당하고 입당 후 첫 공식 행사를 오늘 부산에서 치렀습니다. 부산 해운대구가 지역구인 김미애 의원의 아마 그 해운대 근처에는 쓰레기 줍기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최재형 원장, 김미애 의원과 그 지역과 당원들의 쓰레기 줍기 행사에 이 참가비 5,000원 내고 부인과 함께 부인 이소연 씨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소연 씨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소연 씨, 이 뭐냐니까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최재형 원장의 부친 최영석 대령과 최재형 원장 그리고 최재형 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 이렇게 셋이 찍었는 사진입니다. 봐도 참 인물이 후덕하게 잘생겼군요. 근데 여기서 저는 사실 조금 저만의 약간 야릇한 웃음을 짓게 됩니다. 최재형 원장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김영우 전 삼선 의원을 갖다가 상황실장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보면은 윤석열 총장 본인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지지율은 점점 빠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특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는 그 근저에는 장모 최모 씨, 그 다음에 부인 김건희 여사, 이 문제, 즉 줄리 문제, 이런 등등이 좀 엉켜가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비감,
신비로운 어떤 정의의 투사, 막시무스 이와 같은 이미지에서 뭔가 자꾸만 옆에서 안 좋은 잡음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 김건희 씨를 갖다가 정식으로 지금 데뷔시킨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씨의 얼굴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청와대 갔을 때 남편 윤석열 총장의 옷 매무새를 만져주었던 김건희 씨 사진이 거의 전부 다입니다. 그 사이에 보면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윤석열 총장은 부친 윤기준 교수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죠. 부인을 좀 일부러 좀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월 29일 출사표 던지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각종 행사 등등에서 부인을 대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당장 6월 29일 본인이 출사표 던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부인 김건희 씨가 나는 줄리일 수가 없다, 줄리 아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민주당과 저들이 던져놓은 낚시의 밑밥을 꽉 물었거든요. 그러니 당장 지금이라도 만약에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를 갖다가 하고 대동하는 순간 기자들은 벌떼같이 김건희 씨한테 달라붙어서 줄일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면 뭐 도이치 모터스 또 요즘 친정 어머니 감옥 간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별걸 다 물을 거예요.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러니 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 예쁜 부인 김건희 씨를 옆에 좀 함께 다니면서 좀 주목도를 끌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인데 반해서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보면 부인 이소연 씨를 이번에 의도적으로 부산까지 KTX 타고 가서 데뷔시키고, 왜? 첫 공식 행사니까 김미애 의원 지역구인 해운대에서 쓰레기 줍기 행사하고 부인하고 같이 쓰레기 줍고 화이팅하고 부인도 공개하고 올라온 겁니다. 최재형 씨는 참 집안이 좋아요. 집안이 좋다는 게 무슨 부자라서 좋은 게 아니라 최재형 씨의 조부, 할아버지. 전 최재형 씨가 왜 이렇게 사람이 좀 강단이 있나 봤더니 저 같은 이북 출신이더라고요. 이북 출신이 강단이 있다는 게 좀 우습긴 합니다만은. 최재형 씨의 조부인 최병규, 이분은 대한광복회. 그래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독립운동하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최병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 같은 의사급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서 애썼던 대한광복회 회원 출신으로 일제시대 때 그 당시 북한 땅이 강원도 어디라고 그래요? 강원도 저 북쪽 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당시 김진만인가 하여튼 이른바 친일파를 갖다가 사살하고 암살하는 그런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해서 애썼던 최병규 선생이 그 조부고, 그 부친 최영섭 대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1950년 6월 25일 저녁, 그날 새벽 4시에 인민군은 벌떼같이 서울을 향해서 공격이 오는데, 그때 북한 인민군에도 해병대가 있습니다. 육전대라고. 육전대 600명이 소련제 수송함을 타고 부산을 갔다가 공격했습니다.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에 이들이 부산에 상륙하는 순간 부산은 쑥대밭이 되고, 그 쑥대밭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군 해병대 600명이 부산 항구를 갖다 장악하는 순간 미군을 비롯한 물자선이 다 끊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굶어 죽게 됩니다. 미군도 못 들어오고 뭐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왜? 자기들이 거기서 600명 먼저 들어와서 부산을 점령했을 테니까. 자, 이럴 즈음에 그게 바로 유명한 대한해협해전입니다. 첫 번째, 6.25 때 첫 번째 승리죠. 그때 손원일, 제독이 이끌던 바로 백두산함의 갑판사관이 소위등과 중이었던 바로 최영섭, 바로 예비역 대령입니다. 그들이 북한군 육전대 670명을 갖다가 대한해협에 몰살, 수장시킴으로써 바로 곧 이어서 미군이 부산을 통해서 군대를 갖다가 계속 밀어 올릴 수가 있었으니, 그야말로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첫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본의 왜군의 한양으로의 우회, 일본 대마도를 건너서 한양으로 오르는 그 선을 끊었던 것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대첩이듯이 1950년 6월 25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있었던 대한해협해전에서의 바로 손원일 제독 지휘하에 있었던 그 승리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 바로 최영섭 당시 중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최재형 씨는 최소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 부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딸 둘인데 거기다 입양한 아들 둘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입양도 보니까 본인은 정말 사랑으로서 그래서 그냥 미담을 남겼던 것이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 12, 13년 전에 법률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최재형 씨와 부인 이소연 씨는 최소한 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윤석열보다는 10길, 100길 위다 라는 자신감에 부인을 갖다 덕하니 선보이는 겁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최재형 씨 입장에 그렇죠. 사실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 지명도는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스타트도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자 최재형 너 들어왔으니 이제 보면 여태 꽃가마 해줄 줄 알았지만 아니야. 당연하죠. 지금 이준석 대표나 당 지도부가 최재형 원장한테만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당장 나머지 홍준표를 비롯해서 원희룡을 비롯해서 유승민을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이 다 일제히 반발할 텐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선 지금 보면 전체 흐름은 지금 11년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추석 9월달 추석 전쯤 해갖고 4명으로 컷오프할 예정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15명이 12명 13명이 다 같이 뛸 수는 없겠죠. 미뤄짐 작건데 그때까지 윤석열 씨 안 들어올 거고요.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11명, 최재형 원장까지 11명.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윤희숙, 하태경, 황교안, 안상수, 김태호 이렇게 11명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당시 9월 한 중하순경쯤 추석을 전후해서 4명으로 컷오프가 될 거고 최재형 씨가 그때까지 현재 쭉 밀고 올라가서 컷오프에서 4명 안에 들게 되면은 정말 재밌는 그림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뽑혀 있을 거고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 사람들을 갖고 역동적으로 11월 초순경까지 한 사람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낼 겁니다.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그 안에 당직자들 선수들이거든요. 만들어내면은 그때 갔을 때 과연 윤석열, 현재는 지금 앞서 있는 윤석열 총장, 최재형 원장이 만약 그때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에 윤석열 또 안철수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되면서 현재는 미약한 인지도가 금세 눈 깜빡할 새 오르거든요. 원래 인지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로 제로에서 거의 50까지 한 방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공개 행보를 윤석열 총장 보란듯이 와이프를 대동하고 와이프를 갖다 데뷔시킨 최재형 원장, 또 윤석열 총장은 나름 제3의 길, 중도의 길을 하려 하다 보니까 광주에 가서 나름대로 이른바 광주의 쓴맛, 대진년의 쓴맛, 현실 정치의 쓴맛을 갖다가 보는 7월 17일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